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영문 독해 비법의 간종인입니다. 칸앤칸 잉글리시를 통해서 인터벌 메소드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The easier, the happier. 더 쉬우면 쉬울수록 더 즐겁다. 공부는 쉬우면 즐거운 거고 공부가 즐거워지고 쉬워지면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How to learn English in the easiest way, number 2. 영어를 잘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제안이 이거예요. 문장을 짧게 보는 방법을 익히려는 거죠. 문장 짧게 봐야 된다. 긴 문장도 짧게, 짧은 문장은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입니다. 모든 문장은 단문이다. 간단한 문장 중학교 1학년 문장이다. 그리고 중문, 복문, 혼문은 단문의 연결이다.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 여러 개가 연결된 건데 접선은 모두 40여 개. A4 용지로 한 페이지 채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판단법으로 긴 문장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끊어읽기로 복잡한 문장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단어는 단어 암기법으로 해결됩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모든 문장은 단문이다. 중문, 복문, 혼문은 단문의 연결이다. 그러므로 단문을 알고 접속사를 알면은 중학교 1학년 문장 실력으로 대학교 4학년 문장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판단법으로 긴 문장은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끊어읽기론 복잡한 문장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단어는 단어 암기법으로 단어 암기가 즐거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발음 연상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발음 연상법 무엇이 있을까? 레먼테이션이라는 단어부터 나왔으면 발음 연상법은 발음 단어 암기법, 단어 암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10분 영단어 암기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레먼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Lamentation, lamentation, lamentation. 레먼테이션이라는 말은 한탄이라는 뜻입니다. 한탄.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한탄인데 어떻게 외울까? 레먼테이션 한탄, 레먼테이션 한탄 이렇게 고인돌이 만 년 전에 외웠던 방식으로 외우는 건 좀 심하고요.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아닙니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요 부분을 말이에요. 라면으로 보는 거예요. 라면. 딱 라면이네요. 그리고 TA를 갖다가 태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태우고 한탄하다 이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라면 태우고 한탄하다 말 됩니까? 예, 그래서 레몬테이션 한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파자법이라는 걸 한번 써보죠. 발음 연상법에 의해서 파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파자 글자를 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깨느냐? 효과적으로 깨죠. 무조건 망치로 얼음 깨듯이 두드려 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Recognize, recognize, recognize. recognize, recognize, recognize.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는 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이걸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recog 하고 nice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눠가지고서 요 레커그를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 코, 너의 코, 내 코가 나이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코가 나이스하다. 그래서 내 코가 나이스하게 잘 생겨서 누군지 알아봤다.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턱 보니까 코 보니까 알겠네 그 말입니다. 워낙 코가 예쁘게 잘 생겨서 그래서 내 코가 나이스 이걸 C로 보고 나이스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하면 파자법을 사용해서 recognize라는 단어를 쉽게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써서 해석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뭐 열심히 써야 됩니다. 제가 뭐 일일이 검사 다 하거든요. 그 말 엉터리로 하고 한국말 맞춤법 띄어쓰기 잘못하면 꿀밤도 한 대씩 맞고 이럽니다. 자, 첫 번째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써는 거 귀찮은데 뭐 컴퓨터도 없다 뭐래 두루룩 때리면은 안 됩니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이건 효과 측정을 다 해본 거고 다 학생들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실력이라는 거야. 탁 보니까 이 문장은 단문, 중문, 복문, 혼문이고 이렇게 해석 공식을 맞추면 되겠네. 그런 판단 실력이에요. 뭐 시험도 판단 잘하는 것이 실력이죠. 근데 판단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잘하는 실력이에요. 제가 표시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여러분도 저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표시를 잘하면 그냥 판단이 서요. 그런데 표시 실력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판단 기준을 잘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하면은 이건 뭘 적용하면 될까? 이거요. 척척 판단을 적용을 시키기만 하면은 그대로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하지만. 자, 다시 한번 복습으로
손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 핸드라이팅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실력이 실력이다. 그 다음에 표시 실력이 즉 판단 실력이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적용 능력이 표시 실력이다. 그럼 결국 뭘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판단 기준 적용 능력을 잘 열심히 외워서 판단 기준 열심히 외워서 표시 잘하면은 최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일정한 해석 원칙과 순서를 지켜라. 이렇게 되면은 일정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람 역시 변함없는 사람이 최고예요. 원칙을 지키면 편안해요. 턱턱턱턱 지키면은 해결이 딱 되는데 영어 문장이 워낙 원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은 영어 문장이 해결이 잘 되는 겁니다. 원칙이 정확한 것을 정확한 원칙을 지킨다. 쉽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를 지키면 오류가 없어요. 똑같은 순서를 계속 반복합니다. 한석봉 어머니 떡 썰듯이 말이에요. 척척척척척척 썰으면 그냥 처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그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 마음도 편안하고 공부도 편안해지고 일정한 순서를 지켜주기만 하면 오류가 생길 턱이 있겠습니까? 자, 다음에 직역하라. 그럼 뭘 직역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직역하라는 얘기예요. 의역은 실력 부족이에요. 뭐 얼렁뚱땅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다는 뜻 저렇다는 뜻 뭐 대강 알겠죠? 이러면은 공부는 그냥 망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역은 오류를 유발하기가 쉬워요. 뭐 거의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역 자체가 오류죠. 그 다음에 의역은 영작과 회화 공부에 방해가 돼요. 여러분들 의역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이제 해석해봐라. 선생님 영작 배우고 싶은데요. 해석 먼저 해봐라. 해석 더듬더듬. 엉망진창 의역, 오류 이러면은 남이 쓴 글도 해석을 못하는데 네가 글을 쓴다고? 그러니까 영작을 하고 싶다. 회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딱딱 직역을 하기만 하면은 이런 이득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영작은 70% 완성입니다. 여러분 영작할 줄 모르면 회화 공부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글로 쓰는 것은 written composition 쓰는 영작이라고 하고요. 말하자면 speaking이라고 하는 것은 oral composition 말로 하는 영작이라는 거예요. 글로 쓸 때 영작을 더듬더듬 하는데 말로는 잘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꿈 같은 얘기는 여러분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져도 안 되고요. 직역을 하면 영작은 70%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의역한다. 얼렁뚱땅 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요.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하는 거 실력도 부족이고 그 다음에 의역은 오류 유발하기 쉽다는 제가 부드럽게 말한 거고 무조건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의역은 영작과 회화 공부를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역을 열심히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영작은 70%가 완성됐다는 것이 어학의 정설입니다. 뭐 하셔야 되겠어요? 직역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한심한 의역의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얼마나 한심하길래 그러냐. 영작은 해석의 반대예요.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달려가는 것이 처음에 달리는 것이 독해고 해석이고 그 다음에 반환점 돌아오는 것이 영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갈 때 길을 잘못 가면 돌아올 때 똑바로 돌아오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지. 자, 한심한 의역의 예를 보죠. 정말 한심합니다. 워낙 유명한 문장이에요. 들어보세요. Do in Rome as Romans do. 이거 유명하죠. Do in Rome as Romans do. 그러면은 뭐 툭탁하면 뭐 방송에서도 어나운서들이나 뭐 앵커맨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말 함부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틀려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여기 로마는 있어요. 로마. 가면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법이 어디 있어요? 따르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떤 문장을 해석하는 겁니까? 요 문장을 해석한 거예요. 당신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의 법들을 따르라.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농구 경기 보면서 축구 준비한 거예요. 농구 경기 보면서 말이에요. 축구 경기란 거예요. A팀이 드디어 뭐 81대 79로 승리했습니다. 축구에서 81대 79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지.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 오역 중에서 정말 한심한 오역이고 만약에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했을 때에 제 영작을 이 글 갖고 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작은 자기가 제가 쓰라느냐면 잘 써놓은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은 문장을 갖고 제 영작을 해보면 영작 실력이 단번에 늘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하라. 로마에서는 하라.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하라. Do in Rome as Romans do.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제 영작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한심한 의역이 아니라 요게 한심한 의역이죠. 요거는 잘한 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한심한 의역 뭐 하나 갖고 섭섭하니까 하나 더 합시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아, 이번에 기네. 기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killed by a champagne cork than by a poisonous snake.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직접 제가 본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아,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하고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을 치면은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수십 배는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여기 물 없고 술 없고 죽는 건 나와 있지만은 빠지다 뭐 더 많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아예 탁구 보면서 저기 야구 경기 중계한 것처럼 아주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죠. 독이 있는 뱀에 의해서 보다는 샴페인 축할 때 쓰는 거. 샴페인 코르크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재영작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만 직역이에요. 물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을 제가 영어로 만들어서 제 미국 친구들한테 써봤어요. 써보니까 아주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문장을 쓴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역을 해야만 다시 영작을 할 수가 있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작은 해석의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는 갈 때 잘 가야 돌아올 때 제대로 돌아온다. 말 되죠? 자,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읽는 훈련을 하라.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읽는 훈련을 좀 시키라는 거죠. 영어 문장을 영어로 읽고 해석하고 그러지 말고. 자, 표시 훈련을 합니다. 표시 훈련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죠. 저하고 수없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 훈련, 써서 해석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말로 읽는 훈련. 영어 문장을 놓고 읽고 해석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르륵 영어 문장을 놓고 한국말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 훈련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불편해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제가 장담하건대 1개월 이내에 해석 정확하게 직역하는 훈련 하고 나서 독해법 잘 숙달된 다음에 우리말로 읽는 훈련을 하고 나면은 1개월 이내에 여러분의 영어는 한국말로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표시훈련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해석 훈련하는데 반드시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읽는 훈련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최후입니다. 우리말로 읽는 훈련을 바로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통역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제 말, 제 방침 열심히 따라주시고 제가 공부 가르치고자 드리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훌륭한 결과를,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